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우리은행의 금융개발본부의 호응통개발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노규동 규명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현재 제 직무는 계정계 코어 개발자로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현재 혹시 뭐 토스나 아니면은 뱅크샐러드나 뭐 카카오뱅크 이런 데에서 본인의 아직 학생 미성년자신 분이시라서 아직 크게 와닿으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우리은행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다 이제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신용정보라는 업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고객님이 대출을 받으실 때 또는 어떤 업무를 본인의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 일이 있으실 때 그 해당 고객님의 신용 점수를 토대로 대출 금리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기준을 정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구조를 저기 표에다가 기재를 해놓았는데, 한국의 신용정보 업무라는 그 기준을 정하고 총괄하고 있는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회사에서 각 금융기관에게 신용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희에게 집중을 하도록 이제 업무를 하달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각 기관들에게 여러 가지 신용점수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는 업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진행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취업을 위한 어떤 경로나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본인이 만약 입행을 하게 되었다면, 만약에 이제 입행을 해서 본인의 뜻과 목표에 따라서 뭔가 어떤 뜻을 펼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 되짚어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이 구조도를 한번 제가 그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약간 게임처럼 5가지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채널계, 그 다음 계정계, 정보계, 운영계, 대외계, 이런 식으로 크게 5가지의 큰 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채널계는 평소에 이제 뭐 금융 어플을 쓰시거나 아니면 특정 뭐 부모님이나 뭐 여러 지인분들께서 뭐 우리은행이면 원뱅킹을 통해서 어떤 업무 처리를 하시던가, 또는 우리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고령층이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른바 콜센터라고 해서 우리은행 전화번호를 통해서 뭐 입금 처리를 하시고, 아니면 뭐 가족에게 돈을 보내시기 송금 처리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ATM이나 이제 키오스크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카드로 돈을 출금하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고객이 직접 소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앞단의 시스템을 채널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채널계에서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중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계정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계정계가 어떤 시스템이냐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가 현재 계정계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저기 표에 보시면 뭐 고객 정보라든지 여신 업무, 수신 업무, 그리고 상품 정보 또는 뭐 외환, 뭐 환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업무 단위에 대해서 그 핵심 업무들을 총괄하고 데이터를 넘겨주고 처리하는 이른바 핵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계에서는 실제로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하지만, 실제 채널계에서는 계정계로 이러한 트랜잭션을 요청을 합니다 라고 해서 계정계로 데이터를 송신을 하면 계정계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해서 채널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정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계는 이른바 심연에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계는 실제로 고객이 접하거나 마주칠 수 없는 저변의 분야에서
우리은행이 고객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총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른바 데이터를 가공 및 추출해서 보다 유의미한 자료를 만드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운영계는 이른바 제가 괄호 쳐놨는데 인프라라고 해서 뭐 우리은행의 서버라던가 또 그리고 보안이라던가 각종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계는 우리은행에서 뭐 타 은행으로 이제 뭐 돈을 이체하거나 아니면은 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때 이른바 창구가 될 수 있는 관문과 같은 게이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외 기관과 연동을 하는 이른바 저희 그 인터페이스 시스템 중에 FEP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FEP는 그래서 대외기관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이른바 공통된 규약과 형식으로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크게 5개의 업무 시스템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개발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채널계나 계정계나 정보계 쪽에서 본인이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제가 간단하고 말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표로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고등학교에서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 실제로 처음 기획부터 프로그램 배포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크게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측 상단에 있는 애자일 모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워터폴 모델이 있는데요.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에서는 애자일 모델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따 Q&A 시간에도 많은 문의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른바 은행과 관련된 모든 금융 시스템은 안정성과 그런 운영 안정성이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시되는 이른바 업종이기 때문에 빠른 스텝과 스텝으로 배포를 하고 고쳐나가는 이런 사상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워터폴 모델처럼 처음 기획 단계부터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를 하고 그 설계서에 맞춰서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를 하는 스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본인이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미래의 모습이 본인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상상이 전혀 안 되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재 지금도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지 약간 꽁트 아니면 시나리오식으로 제가 한번 기재를 해보았는데요. 저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개발자 괄호치고 팀원으로 돼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개발자는 이른바 개발을 하지만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른바 기획은 저희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획을 하는 거는 저기 좌측 쪽에 보시면 현업부서 담당자나 영업점이라고 해서 실제 금융업에 해당하는 금융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기획을 해서 개발을 요청을 합니다. 그거를 이른바 SR 요청이나 또는 SR 의뢰라고 하는데요. 이 SR은 서비스 리퀘스트라고 해서 IT 개발을 의뢰하는 최소한의 업무 단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네, 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계장님, 저는 뭐 어디에 누구누구인데요, 뭐 여신 업무를 하는데 뭐 이러이러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데 개발이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주 전화가 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발을 해서 이거를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개발자들 위에 상단에 보시면 관리자가 있는데 이른바 이제
뭐 팀 프로젝트를 다들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뭐 리더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리더라고 해서 저희 팀장님이나 부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시스템을 개발을 혼자 다 할 수가 없고 업무 단위로 개발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 단위마다 각 개발자들에게 업무를 할당해주고 그거를 피드백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진행할지 의사소통을 전담하는 관리자가 일단은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른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PM 역할을 수행하시는 관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도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뭐 땡땡땡 대리는 화면 설계를 맡아주시고 뭐 땡땡땡 과장은 백엔드 로직을 맡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저희는 항상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역할을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의 권한과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예를 들어 뭐 DB에 있는 테이블을 생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기존에 있는 쿼리를 튜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외 특정 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FEP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전문을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결제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시스템 중에 운영계에 계시는 분들이 저기에 속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DBA라던가 뭐 보안 담당자라던가 네트워크 담당자분들께서 진짜 여기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자 전문 분야에 맞춰서 실제 저희가 요청을 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해주시고 이른바 업무 처리를 해주시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저의 금융 IT 개발자의 역할과 하루를 이른바 타임테이블로 저도 약간 시간표 형식으로 좀 이쁘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항상 하는 업무가 다르고 회의의 성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상기가 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기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좌측은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우측에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문의응대가 있습니다. 문의응대가 무엇이냐면 이른바 현업 담당자나 영업점에서 특정 업무를 할 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사용법을 대부분 완전히 숙지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덜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며 뭐 어떤 기능을 쓰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른바 이런 자잘한 업무 문의를 저희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메일을 저희한테 써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저희 사내 메신저가 있는데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이 문의 응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일단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한 30통씩은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도 저는 개발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금융업의 특징 중에 운영 안정성이라는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스트를 수행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고요. 부서 테스트와 전행 테스트로 제가 구분을 해놓았는데 이 부서 테스트와 전행 테스트는 그 프로그램의 중요도나 리스크 위험성을 기준으로 이거는 부서 내부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부서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 전사적으로 뭔가 테스트를 같이 타부서와 진행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으면 여러 부서들이 모여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전행 테스트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그런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현재 우리은행에는 테스트만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른바 테스트 전담반이라고 해서 테스팅만 수행하는 전문 집단이 계시고요. 그리고 안정성을 말씀드렸던 거와 관련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변경심의가 있는데 변경심의는 개발자가 특정 업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라는 이른바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단어인 것 같긴 한데 회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각종 관리자분들께서 물론 저희 전연차 개발자들보다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그 위험성은 체크를 해보았는가, 또는 이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특정 특이값을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챌린지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답변을 하고 심의를 거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는 회의의 연속입니다. 회의를 정말 많이 하고요. 특히 현업 담당자랑 실제로 대면해서 뭐 짧으면 30분, 아니면 최대 길면 2시간씩 회의를 진행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뭐 이제 개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화면 설계라든지 백엔드에 있는 내부 로직, 그리고 테이블을 설계하거나 인터페이스를 새로 만드는 등의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추출이라고 제가 돼 있는데 괄호치고 SQL이라고 돼 있습니다. 데이터 추출은 실제로 현업 담당자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 뭐 몇 년도 몇 분기 또는 25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실행된 대출에 대한 전체 모수를 알려주세요. 또는 특정 고객 3.7% 이상의 금리를 가진 고객님들의 대출 계좌를 다 알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저희에게 데이터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테이블마다 그 요건에 맞춰서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해서 그 사용자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좌측에 결제 요청이 있는데 이 결제 요청은 저기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은 예시를 들어놨는데 팀장님 땡땡 개발 요청의 건 결제 승인 부탁드립니다. 또는 뭐 땡땡 건은 차주 금융 프로그램 반영 예정입니다. 배포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저희는 개발자들은 운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집단에서 이제 모든 내사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소 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개발자나 이제 결제자 사이에서 보다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제 요청을 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지식이 있습니다. 업무 지식은 뭐 개발자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입행을 하기 전에 금융 지식에 대한 내용이 물론 현재보다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지 물론 기획자나 현업 담당자가 많이 저희에게 리퀘스트를 하지만 그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짜고 로직을 설계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업무 지식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업무를 하고 있으니 신용 점수를 체크를 할 때는 어떤 기준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일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한 어떤 법령들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도 많이 공부를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질문들 좀 먼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이신데 금융 분야의 개발은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하기 어렵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유사 경험이나 이런 걸 해볼 수 있느냐, 어떤 기회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이해가 너무 공감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업이라는 거는 실제로 정부에서 인가하는 특정 기업체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에게서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업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사용자가 어떤 금융업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이거는 좀 부가 얘기긴 하지만 저는 우리은행에 입행하기 전에 이른바 이제 CJ에 한 3년 가량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CJ에서도 이제 저의 업무 역량을 어필을 할 때 제가 느꼈던 점은 개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은 개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조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도서관에 있는 이제 좌석 예약 시스템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 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자리에 본인들의 집만 놓고 뭐 밥을 먹으러 갔다 온다든지 또는 뭐 장시간 좌석을 비우게 되면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못 쓰게 된다는 그 불편함을 제가 캐치를 해서 이제 뭐 IoT라고 해서 센서를 이용한 좌석 감시 시스템을 이른바 만든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좌석이 점유한다는 그 상태값이 꺼지게 되면 자동으로 좌석을 해제하는 등의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일상에서 찾게 되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것도 실제 면접이나 이제 본인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드리면 뭐 이른바 이제 가계부 어플들 요즘에 서비스가 많이 되니까 현재 뭐 구글 스토어나 아니면 앱 스토어에 배포가 되고 있는 가계부 어플들을 보면서 이 가계부 어플은 뭐가 좀 불편하네? 이거는 이런 기능이 더 있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본인들이 한번 정리를 해봐서 그런 시스템을 설계해보고 개발조차 안 해도 돼요. 그냥 설계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한다는 마음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좀 네. 보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말고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아까 그 개발자의 하루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개발자는 코딩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결제 요청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뭐 문의응답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개발자에게 필요한 거는 코드 실력 외에 또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할까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저희 이른바 이제 개발자라는 분들을 전공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금융업을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비전공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분들은 뭐 IT가 시스템이 어떻고 뭐 프로그램상 기능이 이게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설명을 드리면 그게 마음속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개발자들은 다 안 된다라고만 하네, 이건 되게 불편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안 되는지 또는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뭐 다른 방법을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라는 식으로 이른바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보다 나은 결과로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